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제네시스 두 번째 SUV인 GV70의 출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서열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새롭게 출시될 GV70은 G70과 동급입니다. 차이라면 세단과 SUV라는 점이겠죠. 동급이라는 것은 실내 공간의 거주성이나 감성적인 인테리어 공간, 파워트레인의 구성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올해 말부터는 대한민국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인 G90의 새로운 수입도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들었던 소식을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6부의 영상인데요. 디자인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새로운 제네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있지만 GV70만의 역동적이면서 더욱 날렵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제서야 말씀드려요. 동급 경쟁 차량들과 비교해보면 동급 차량들을 오징어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능이 아니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부분에서 말이죠. 벤츠 GLC와 비교해보더라도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훨씬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오징어를 만들어버립니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역동적인 디자인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BMW X3와 비교해보더라도 역시 스포티하면서는 GV70의 디자인이 보다 인상적입니다. 디자인에 걸맞는 주행 성능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우디 Q5와 비교해보더라도 디자인만 두고 평가한다면 경쟁 차량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절정은 측면부에서 루프로 쭉 쿠페처럼 뚝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인데요. 트렁크와 만나는 디자인 부분은 언제 보더라도 멋진 디자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가 디자인만 멋지다고 프리미엄이 될 수는 없겠죠. 진정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차량의 움직임도 한번 보실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영상을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빠릿빠릿한 느낌이죠. 보이는 것과 실제 차량이 동일하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움직임을 결정하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서스펜션, 시간이 허락한다면 2열의 공간 부분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짜릿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짜릿한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 기본적인 힘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구동 방식이 필요하고 움직임을 받쳐주는 서스펜션, 세 가지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트의 착자감을 포함한 세부적인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예상외로 시트의 착자감이 승차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부분 기회가 된다면 추가 영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다양한 차량을 시승해보면 시트의 착자감과 차량의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확정된 파워트레인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를 포함한 관련 채널과 콜라보를 통해서 여러 번 정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GV70은 네이버 카페 GV70 클럽과 콜라보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GV80 클럽에서도 정보의 정확성이 검증된 채널이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엔진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타3 2.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람다3 3.5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은 UR 엔진으로 신형 소렌토와 산타페에 새롭게 적용된 바로 그 엔진입니다. 동일한 엔진이라고 해도 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세팅값을 포함한 더 큰 힘을 내기에 좋은 구조죠. GV70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GV80과 엔진에서 다른 점은 새로운 6기통 디젤 3.0 엔진은 아쉽게도 GV70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새로운 디젤 엔진을 오직 GV80에서만 적용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요. 당연히 확대 적용을 해야겠지만 이제 전동화 시대가 코앞이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자존심이 높은 제네시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에도 빠르게 확대 적용하길 기대해봅니다. 엔진 정보는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인증과 소음 인증은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인증 중인 그런 단계인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제네시스의 처음 선보인 엔진을 최근에 다시 재인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빠른 시점에 다시 재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유추해 본다면 로직 업데이트나 아마 개선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70, 오너분들에겐 조금 섭섭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는 G70의 인증 내용이죠. 가솔린 2.0, 3.3 엔진만 최근에 인증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유수 언론 매체가 말하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을 포함한 새로운 엔진은 이번에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더욱 아쉬운 소식, 어쩌면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G70의 경쟁 차량이 기아 스팅어죠. 기아 스팅어의 경우 2.5 엔진에 대한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G70 페이스리프트와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면 G70에는 새로운 엔진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차, 기아차의 패턴처럼 새로운 엔진은 기아차에 선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스팅어에 먼저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짜릿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서스펜션의 정보는 확인된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데 어떤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두 개 관절로 만들어진 더블 위시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동급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GV70의 전륜 서스펜션은 더블 위시본이 아닌 맥펀스 스트럿 방식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아니 프리미엄 차량인데 맥펀스 스트럿 방식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에서 있으실 것 같은데요. G70에서도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동급인 GV70에서도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 제공된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동급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GV80과는 급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제공하지 않는 점과 비슷한 이유죠. 전륜 서스펜션은 맥펀스 스트럿 방식이 GV70에서도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도 장점이 있는데 구조가 더 간단하죠. 그리고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비성은 더욱 좋아지겠죠. 제작비 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하위 차량에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관절에 해당되는 암이 한 개인 방식이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요. 이 암이 두 개인 것이 더블 위시본 방식입니다. 로어암, 어퍼암, 이런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관절 한 개와 관절 두 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아래에 관절이 있는 방식이 로어암이라고 하는데 맥펀스 스트럿 방식의 차량이고요. 반면 두 개의 관절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블 위시본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죠? 그럼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개와 두 개의 관절의 차이는 바퀴를 지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마 더 저렴하고 정비성까지 좋은데 상위 차량인 GV80에 두 개의 관절 방식인 더블 위시본을 적용한 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바퀴를 잡아주는 링크의 수가 증가하면 진동이 첫 번째로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혹시 여러분 카니발에서 공명음 문제 한번 들어보셨나요? 현재까지도 제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진동의 주요 원인인 엔진 부분의 진동이 차체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공명음이 발생해야 됩니다. 늘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진동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또한 바퀴를 한쪽으로 지지하는 경우와 두 개로 지지하는 경우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도 움직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두 개의 관절로 제공되는 더블 위시본 쪽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맥펀스 스트럿 방식이 더블 위시본보다 무조건 나쁜 방식일까요? 차량 성격에 따른 세팅의 값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차체를 가진 GV70이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 방식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G70의 서스펜션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제 결론은 더블 위시본 방식이 물론 상위 차량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맥퍼스 스트럿 방식도 충분한 주행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잘못됐다면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부가티 이런 모든 브랜드의 차량은 서스펜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만 고집을 했겠죠.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도 서스펜션이 결정이 되고요. GV70의 전륜 서스펜션은 맥펀스 스트럿 방식이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륜에는 어떤 서스펜션이 제공될까요?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됩니다. 중형급 이상의 차량에서 토션빔은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멀티링크 방식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승차감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와 그리고 환경에서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 현실인데요. 멀티링크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운터도 안에 들어간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인 GV70의 확인된 엔진 정보와 서스펜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욕심에는 2열 공간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구독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 휠마린 채널에 정식 허가를 요청해서 중요한 영상을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도 바퀴가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 저 역시도 굉장히 보기 힘든 영상인데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휠마린 유튜브 채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